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일부 업종, 뭐 2차 전지 이런 데서 수주 취소되는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뭐 환율도 내려가고 반도체 실적도 상향 조정되고 또 일부 업종에서 해외 쪽 수주 계약들 이런 것들 보도가 되면서 또 부각이 됐죠. 악재를 좀 커버하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4천 넘어가게 되면 4,100 위에서는 좀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4,100 위에서 적극적인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뭐 IT 서비스, 뭐 인터넷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그다음에 금속, 운송 장비, 금융 이런 종목군들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그 외에 이제 방산주, 인터넷주, 비철금속 등등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업종도 되게 다양했습니다. 다만 이제 특정 뭐 주체들 예를 들어 고르게 뭐 매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투자 주체들별로 이제 특정 업종에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도 나오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수하고 하락하는 종목수하고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은 지수 대비 좀 상승 종목수가 많아야 되는데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거는 또 오늘 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만 유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주식시장은 뭐 오리고 내리고 좀 엇갈리고 뭐 휴장인 나라도 있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우리가 유난했다는 거는 우리 증시만의 다른 재료가 더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만 좀 연말장에 한가해야 될 시기에 뉴스가 몇 개가 나오면서 더 활발해졌구나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연중 최고치가 4,221 정도였는데 4,220이었잖아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보통 박스권이 그러니까 2달 정도면 거의 다 박스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을 잡게 되는데 지금이 딱 2달째 채우는 거예요. 예, 2달째 채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건 장중의 저가가 4,100포인트대. 예, 보시면은 한때 장중 저가는 계속 4천 아래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는 4천, 저가는 3천대 후반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었다가 최근 4거래일 동안 보면 장중의 저점이 4,10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박스권 아래로 내려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4,100을 지지선 잡아서 한번 위로 돌파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3년 동안 박스권 상단은 930에서 950이었잖아요. 예, 그 근처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뭐 상승 종목 수가 많긴 했지만 하락 종목 수도 제법 많았어요. 오늘 857개 상승, 하락 종목 811. 장중에 1000종목 넘게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플러스인데 하락 종목은 1000개가 넘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위치 자체는 가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없는 단계라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연속되긴 좀 쉽지 않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상승 종목 많은 날이 좀 빈번하게 나오는 예, 그런 구간도 거의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적어도 오늘은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제법 많은 적지 않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업종 내 종목 내 차별화가 되게 심한 예, 그런 형태로 지수만 따로 올라가는 예, 그런 느낌도 좀 있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장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오늘도 환율이 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 내내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번에 빠진 거를 막 조롱하듯이 보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지난주에 환율 급락하는 날 저 뉴스가 언론사별로 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100달러짜리 동락달러 이런 뉴스 나오길래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저런 뉴스 지금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저게 이제 이렇게 환율이 빠지는 건 제가 예전에 이제 외환 선물을 해봐서 그때 이제 경험?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이거는 저렇게 조롱할 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좀 환율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식으로 또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기사 나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이건 좀 중심 잡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내년도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원 정도 돼요. 1,400억 달러거든요. 달러로. 그리고 조선업종이 지금 수주 잔고가 135조 원이에요. 저거 달러로 바꾸면은 90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2,300억 달러. 물론 이제 조선 수주 잔고는 저거는 1년 동안 들어오는 돈은 아니죠. 근데 이제 나눠서 몇 년 동안 이제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눈앞에 보이는 수치가
1,400억 달러가 내년에 들어올 달러. 이게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든 산업에서 수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단순화시키면 저 숫자가 전부 다 달러로 바뀌진 않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해외 쪽에서 매출 비중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과 삼성전자 이런 거 합치면 달러 확보해 놓은 게 우리나라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은데 시장에서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뭐 미국에다가 투자하기로 한 예를 들어서 200억 달러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집중이 돼가지고 큰 돈이 나간다. 그러니까 환율을 올라갈 수밖에 없어. 막 이런 분위기 잡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우리나라는 들어오는 달러가 되게 많고 그걸 쟁겨놨는데 그 쟁긴 게 풀어질 수 있는 뭔가 트리거만 제기가 되면 환율이 올라가기가 구조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이제 그런 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트리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랑 또 하나, 제가, 주간 단위에서 2%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환율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한 주에 2%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 그걸로 상승은 사실상 마무리된 걸로 해석을 한다. 근데 지난주 2.4%짜리 음봉 나왔거든요. 그러면 1,500원대 환율을 볼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환율이 여기서 무조건 빠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크 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피크 쳤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은 환차손은 안 날 것 같다. 이런 안도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제 그런 동기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뭐 NH증권 이런 데서는 위에 보고 계신 NH증권 보고서입니다. 삼성전자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115조 원. 예, 그리고 뭐 올해 대비 170% 이익 증가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그렇게 잘 나갈 때, 하이닉스 못 올라갈 때 비교 차트 제가 보여드린 거,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결국에는 방향이 같다. 결국엔 방향이 같은데 이번에 못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투자 경고 이슈로 추정이 되고, 저거 이제 되면 막 두 개 주가는 다시 수렴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빠지거나 하이닉스가 올라가거나 이제 결국엔 수렴하지 않을까? 이제 근데 어쨌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주말에 빠졌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따라잡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목을 잡던 삼성전자 HBM 관련된 약점, 엔비디아에 그렇게들 다들 공급해가지고 돈 버는데 삼성전자는 뭐야 이랬는데 이게 해소가 되고, 또 기본 레거시 반도체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그렇게 잘 나간다고 했다가 마이크론 세계 3등 회사가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때 못 올라가더니 이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앞으로 투자 경고 대상이 될 리도 없죠. 이젠 시가총액 100위까지는 이제 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또 지수를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종목들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예, 물론 이제 윗거리 살짝 달긴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매수한 사람의 99.99%는 손실난 사람이 없는 단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특징은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이 별로 안 높아요.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고, 국민연금, 삼성전자, 계열사, 대주주 지분들 합치면 생각보다 유통 주식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조금 주가가 오히려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그다음에 방산주가,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유럽 쪽에 수주권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유럽으로 가고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구리 관련된 종목은 뭐 고려아연이나 풍산 이런 종목을 이제 샘플로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풍산은 이제 방산주 이슈도 있고, 고려아연은 경영권 이슈가 있어서 하여튼 좀 주말 사이에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사실 뭐 이렇게 천원대 주식을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 좀 결례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오늘 또 2.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차트가, 저런 유형의 차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빠지다가 급등 후에 눌렸다가 그러니까 뭐 이게 45도 각도로 밀렸다가 튕겨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이 보여서 이렇게 비슷한 유형 좀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자동차주 샘플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는 원래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빼놓고, 저기 또 이제 주문 취소된 것 때문에, 계약 취소된 것 때문에 이것만 빠지고 대부분 다 올라갔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에 미친 영향이
대략적으로 한 50포인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52포인트였는데 오늘도 비슷했어요. 근데 오늘 상승폭의 절반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반도체에 집중됐다가 오늘은 쟤네들이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되면서 주변주까지 번졌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뭐 물론 이제 알테오젠 매수 보고서 나온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 뭐 업종별 순환 돌리는 것 같아요. 뭐 2차전지 갔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갔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주도주 간보기, 그런 게임으로 좀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원래 오늘도 외국인들 매매가 적은 날이에요. 매매가 적은 날인데 지난주 금요일이 배당 낙일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역대 최대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 매수 비중이었는데 오늘도 거의 평일에 가까운 매수 비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간 외국인들이 일부 다시 일단 주식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정도로 강한 어떤 매수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다만 이제 오늘 막판에 보면 이제 주식을 확 내릴 때 선물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바란스를 좀 맞추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단기성 자금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단기성 자금도 들어와서 일부 물량을 조금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샀나 봤더니 오늘 삼성전자 5,500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워낙 많이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조금 속도 조절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만약에 삼성전자 아니었어 오늘 1조 원 산 거였어요. 그리고 산 거는 이제 하이닉스 매수하고 카카오 네이버 매수하고, 그다음에 조방원 이런 쪽 종목군들을 좀 사들이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거 사들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약 2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방산, 그러니까 뭐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넥스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죠. 그다음에 네카오,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금융주 일부 이런 것들이 좀 매수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로봇주, 뭐 로봇주들이 이제 매수 상단에 몇몇 개가 좀 보여주고, 그 외에는 뭐 제약바이오나 그러니까 반도체는 종목별로 골라 담았어요. 그래서 뭐 뚜렷하게 업종 전체를 사들였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매도해서 특별한 업종별 특징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매도를 많이 해서 매수 특징이 있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은근히 종목 숫자로는 좀 많이 있었고, 근데 매도 쪽에도 반도체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소재 쪽을 팔고,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장비 부품인데 소재 쪽을 팔고 장비 쪽을 사는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좀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미증 씨는 그 엔비디아가 그룹을 인수하면서 다시 주도권을 잡아오나? 그래서 엔비디아와 알파벳의 구도로 가나?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지고 이런 구도로 가면 사실 별로 좋진 않죠. 같이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구도가 어떤 형태로 가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그 트럼프가 이제 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거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식의 내용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관세 이야기가 자꾸 부각되기 시작하는지, 시나리오들 막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됐을 때 물론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세 부과하려고 하겠지만 속도가 되게 더뎌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소송이 되게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관세 이슈가 이번 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양장 다 박스권 상단에 지금 있거든요. 코스피 4,200을 제가 계속 상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양새 봐서는 이번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건 진짜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에서 어떤 업종이 메인 주도주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주포와 주도주가 일단은 등장했습니다. 주포 외국인,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되면 이 두 종목이 압도적인 수익을 안겨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종목 장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특히 오늘부터는 개인 큰손들이 컴백을 하는 그런 시기라서 움직이는 업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서 보여드린 대로 지수하고 상승 종목수 비율하고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연중 최고치 근처까지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하락 종목수가 많은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그러니까 1월 새해 첫 장 시작될 즈음 되면 오히려 과매도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지수고
하도 중성주들이 못 가서 과매도권에도 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또 빈번하게 나오면서 이제 종목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그 기관 투자자들이 사놓은 것들, 그다음에 실적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눌려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기관들이 따박따박 물량 잘 모아놓은 종목들 중에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계속 좀 기회로 계속 관찰해두는 그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꼭 좀 특히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